옛날에는 제가 이번 시간 한번 주식적인 좀 차원에서 이거 적었는데, 공매도암 마스크 좀 벗을까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잘. 어차피 사람도 없고. 자, 이번 시간은 좀 주식 강의 차원에서 공매도와 선물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주식의 공매도하고 선물을 잘 몰라요. 자, 공매도가 선물이 어디서 나왔냐? 동물에서 나온 거예요. 동물. 정확히 따지자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그 옛날 저기 아까 말했듯이 맨하탄 그쪽 선착장에서 저기 뭐냐 곡물이 거기서 이제 옥수수를 실어가지고 날르면 거기서 옥수수가 이제 거기서 거래가 돼요. 저기 그 동부 그 맨하탄 그쪽 이제 그 옥수수가 이제 이게 들어오면 그쪽 이제 동쪽으로 이게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저기 들어오면 어떻게 냐 이게 옥수수 곡물이 어떻게 냐 미국에서 한국에서 유럽으로 보통 수출을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저기 미국이 유럽에다가 농산물 수출하는 저기 주력 상품이 옥수수였기 때문에 농산품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옥수수 곡물이에요. 그러면 그 선착장에서 거래되는 이 곡물 시대가 그날 막 지금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듯이 막 올라갔다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죠. 그게 예전엔 그렇지가 않았어요. 막 올랐다 내렸다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옥수수 값이 그게 올라가 내려가냐? 자, 우리가 저기 철도와 여러 가지 이게 역사를 좀 보시면 알아요. 예전에 초기에 개척 시대 때는 철도가 나오기 이전. 철도가 미국 거기 그 횡단 열차를 깔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 옥수수를 수출을 하려면 저기 그 뉴욕인 저기 뭐냐 그 맨하탄 거기 근처 저기까지 동부 한국까지 가져와야 돼요. 근데 옥수수가 어디서 저기 생산이 되나요? 서쪽 저기 서부 쪽에서 옥수수가 생산이 돼요. 미국이 겁나게 저기 넓은 나라예요. 여기 옥수수 생산된 지역에서 한국까지 옮기는데 어마어마한 저기 그 인력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저기 그 서부 영화 같은데 보면 역마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큰 바퀴 4개 달 역마차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그런 비슷한 거에다가 옥수수를 실어가지고 날랐어요. 어디서 서부 그 옥수수 생산 지역에서 동쪽에 있는 한국까지 바다 대서양 한국까지. 왜? 유럽으로 수출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서부 지역에서 생산지에서 한국까지 옮기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일단 배를 실으면 배는 대량의 물자를 쉽게 유럽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기 미국에 철도가 안 깔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 역마차 같은 거나 이게 낙이나 당나귀나 말 같은 걸 통해서 끌고 가가지고 일일이 그걸 달랐어요. 그러면 물자 유통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겠죠. 그 예전에 실질적으로 서부 농산 지역과 항구 지역의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근데 이게 그때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느 때는 옥수수가 한꺼번에 밀려들어가지고 옥수수가 똑같이 되고, 왜? 항구에서 유럽으로 배에다 실어가지고 사갈 상인들은 이게 딱 한정이 돼 있어. 근데 옥수수를 어쩔 때는 막 이게 길이 이제 뭐 폭우가 오거나 무슨 천재지변이 있으면 여기를 못 와요. 그럼 옥수수가 이게 제대로 이동 안 되니까 옥수수가 한국까지 소량의 옥수수밖에 이동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비싼 가격에 어쩔 수 없이 사가야 돼요. 누가? 그 상인들이 사가야 돼요. 그 선착장에서. 근데 어떨 때가 있냐? 어떨 때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왕창 걸 끌고 와가지고 선착장에다가 옥수수 왕창 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옥수수 값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 옥수수 값이 막 헐값으로 떨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옛날 맨하탄 이쪽에서 옥수수 값이 어쩔 때는 막 이렇게 했다가 어쩔 때는 10배 이상 막 남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 장사 기법이 생기냐면 선물 거래법과 공매도 거래법이 생겨요. 정말 장사 기법이에요. 이게 원래 동양에서도 있던 건데 이게 제대로 이게 문서화되고 체계화된 게 이게 미국에서 이게 체계화가 돼요. 공물시장. 오늘
말을 좀 크겠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저기 뭐냐, 미국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냐, 어쩔 때 지금 옥수수 값이 10배로 뛰었다가 10배까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야. 이게 저기 옥수수 저기 한 푸대 값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원짜리인데 이게 100만원까지 갔다가 10만원 갔다가 30만원 갔다가 50만원 갔다가 막 이게 고무지는 거야, 옥수수 시세가. 근데 그 누구도 옥수수 그 시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어떤 이제 그 장사 기법이 하게 되냐면, 이게 저거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저쪽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생산지에서 한국까지 가져오는 그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마차를 끌고 오는 저기 옥수수 끌고 오는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게 한국 부두에 있는 상인들하고 거래를 해요. 이게 보니까 우리는 정당한 가격에 이걸 사고 싶다. 이게 옥수수 예를 들어서 한 푸대, 이 옥수수 한 푸대 가격이 30만원이야. 예를 들어서 30만원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 한 푸대 값이 30만원이야. 이게 누가 봐도. 근데 어쩔 때는 이 옥수수 한 푸대 값이 이게 100만원까지도 3배로 뛰는 거야. 100만원까지도 뛰었다가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야. 10만원까지도 떨어지는 거야. 이게 누가 봤을 때 이게 정당한 가격이 30만원이에요. 성착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평균 거래 가격이, 이 옥수수 한 가마니 가격이 30만원이야. 그런데 어쩔 때는 이게 100만원까지 떴다가 어쩔 때는 이게 저기 10만원까지도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시세가 30만원이 적당한 건 다 알아. 근데 시장은 그 상식에 따라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시장은. 근데 누구도 몰라,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에서 이제 저기 나르는 배에서 이제 유럽으로 옮기는 상인과 저기 대륙에 서부 깊숙에서 역마차로 끌고 오는 상인이 있어요. 이 두 상인이 거래를 해요. 어떻게 거래를 하냐? 그러면 우리끼리만 단독적으로 거래하고 약속을 합시다. 그리고 계약을 합시다. 이 옥수수 한 푸대 값 무조건 30만원으로 바꿉시다. 30만원으로. 옥수수 값이 10만원으로 떨어져도 저기 30만원 거래. 다 또 파는 사람 똑같이 30만원 거래. 옥수수 값이 100만원, 한 가마니가 100만원 올라가도 30만원을 거래. 우리 약속합시다 하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상인하고? 배로에서 옮기는 상인하고 저기 대륙에서 역마차 끌고 오는 상인이 이제 서로 약속을 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0일 후에 만날 건데, 그때 무조건 시장 가격하고 우리는 그냥 상관없이 계약한 대로 옥수수 한 가마 값이 무조건 30만원, 한 푸대 값이. 이걸 계약을 해요. 이게 뭐냐? 이게 선물 거래예요. 자, 선물 거래라는 게 이게 여기서 이게 최초로 이게 제대로 이게 한 게 미국 이게 여기서 생긴 거예요. 무조건 이 옥수수 한 가마에 30만원 이제 딱 하면서 이제 파는 사람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계약을 한 거야. 이제 100일 후에 만날 건데, 다시 이제 100일 후에 만날 건데, 100일 후에 옥수수를 여기 다시 가져왔을 때 무조건 그때 시세가 10만원이 될지 100만원일지 50만원이 될지 30만원일지 또 아무도 몰라. 그 대신 우리는 약속을 한다. 얼마에? 100만, 이건 30만원에 거래를 하기로 무조건 약속을 한다. 그리고 계약금을 이제 걸어요. 계약을 서로 해요. 그게 선물 거래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금융시장으로 이제 이게 흘러들어가지고 이제 선물 파생 상품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자, 그럼 공매도가 뭐냐? 이제 공매도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곡물시장에서 공매도가 뭐냐면 미리 이제 파는 거예요. 이제 선물, 예를 들어서 옥수수가 어떨 땐 이게 누가 봐도 30만원인 거 맞아. 근데 시장 그렇지가 않아. 어떨 때는 10만원도 떨어지고 어떨 때는 100만원까지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시세 차익을 알아맞히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건 너무 당연하죠. 자, 지금 이 옥수수 한 가마의 값이 현재 30만원이야. 30만원이 지금 통영이 거래가 돼. 현재 시세가 30만원이야. 그런데 이게 딱 옥수수 이게 창구지기나 상인들이 이게 거기에 창구지기도 있어요. 이 옥수수 창구지기들이 딱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니까 지금 30만원에 거래되는데 이게 조금만 있으면 무슨 허리케인이
불어올 거고 하면 이게 예측이 되고 허리케인 불어오면 역마차들이 여기 옥수수를 한국까지 못 끌고 오는 게 너무 뻔해. 그럼 어떻게 되냐? 창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네, 옥수수를 갖다 안 팔아요. 왜? 이게 지금 30만 원인데 지금 허리케인이 서부 지역을 막 강타를 했는데 얘네들이 못 올 게 뻔해. 그러면 옥수수가 희귀하니까 내가 창고에다 이걸 갖다가 가만히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가 100일 후에 내가 이걸 팔면 지금은 30만 원에 팔지만 100일 후에는 이게 옥수수 한 가마니를 얼마에 팔아요? 100만 원에 내가 팔 수가 있어요. 100일 후에. 그러면 어떤 멍청한 창고 지기가 이걸 내놓겠어. 지금 30만 원에 내놓을 사람이 없지. 지금 서부에 지금 허리케인이 강타를 했대. 그러면 옥수수를 못 가져올 게 뻔하잖아. 그러면 옥수수가 한 그릇 못 들면 옥수수 값이 100만 원까지 오를 게 이제 자명한 거야. 그럼 옥수수를 이미 창고에다 쟁여놓은 상인들이 있어. 그 선착장 창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창고에 쟁여놓은 상인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안 팔어. 왜? 지금은 30만 원에 내가 팔 바에는 100일 기다렸다가 100만 원에 팔면 돼, 얘를. 그러면 3배 이상의 수익을 내요. 아무도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옥수수가 이게 허리케인이 강타해가지고 옥수수가 선착장 안 오는데 창고지기도 안 내려와. 얘나 지금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옥수수가 진짜 100만 원까지 천정부지로 올라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어떤 이제 이게 보니까 허리케인이 강타